이렇게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실생의 문제도 해결을 했으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 많은 걸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제 3절에 가니까 문제 제기하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볼까요? 반성 단계. 검토하라. 다른 풀이 방법이 없는지 봐라.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라. 바로 이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라 라는 이 부분을 문제 제기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지만 문제를 만든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최근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후반부나 중간중간에 문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행동을 한다고요? 맞아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아주 잘 보신 거예요. 이러한 문제 만들기는 폴리의 4단계뿐 아니라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수학적 모델링 과정에서 4단계로 끝난 실생의 상황이 딱 끝났어. 그러고 나니까 왠지 또 뭐 하고 싶어요? 나 문제 만들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5단계 문제 만들어보기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제가 그냥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모든 수학은 끝이다. 해결을 하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는 두 아이 엄마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10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69를 3으로 나누는 건 너무 쉬운데요. 이유는 이렇게 딱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좀 바꾸면 숫자가 바뀌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누구누구야 너 69를 3으로 나누는 걸 잘하는구나. 그러면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여기 9자 하나만 좀 바꿔도 될까? 그러면서 5라고 바꿀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3, 2, 6, 5 3단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생각해봐. 5개 사탕이 있는데 3명한테 하나하나씩 주면 한 명이 하나를 먹으니까 결국 몇 개가 남아 하고 했더니 2개가 남는데요. 그럼 65를 3으로 나눈 거 푼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누구야? 그러면 이번에는 65를 3이 아닌 7로 나눠볼까? 애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엄마가 동그라미 하나 붙여볼까? 여기다 1만 하나 더 붙여볼까? 한 거라고 숫자를 추가하고 바꾼 것밖에 없는데. 네, 이게 바로 문제 만들기, 문제 제기예요. 단순하게는 숫자를 바꾸는 행위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는 풀리는데 여기는 또 안 풀리네?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왜 이렇지? 하고 생각이 계속 확장이 되죠? 날개를 달게 되죠. 네, 맞아요. 네, 문제 제기 사실 우리 수학에서 말하면 굉장한 창의력을 신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래요. 어렵니? 선생님이 35cm에서 34로 숫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한테 수학적 발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창조적인 사고 이런 걸 강조하고 있죠. 특히 귀납이나 유추라는 행위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 관찰 과학으로서의 자연과학과 매우 유사한, 따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 방법과 수학하는 활동에 친숙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만들어지고 있는 수학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죠. 이를 위해 수학 교사는 학생들 수준에 맞고 흥미로운 적절한 문제를 선택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조심성 있는 조심성 있는 적절히 도와줌으로써 학생들의 독자적인 수학적 탐구 활동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과학적 사고 방법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에게 수학을 만들도록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폴리아의 지적과 같이 문제 해결 활동에서 단지 주어진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주어진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지, 본래의 문제를 변형하여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해결된 문제를 활용하여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의 유용한 질문이 요구되는 거죠.
이처럼 수학적 문제 해결 교육에서 주어진 문제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적으로 취급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발전적으로. 문제 제기란 어떤 거예요? 정의 들어갈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원래의 문제를 재해석하게 되고 원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기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문제 해결의 정의가 아니라 문제 제기 정의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어떠한 능력이 신장되느냐 하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의 의미, 필요성이에요.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원래의 문제를 재해석하게 된다. 1번. 또 원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기게 된다. 2번. 여기까지가 이제 한 번에 그냥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면서 원래의 문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뿐 아니라 그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눕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문제 만들어 봄으로써 다른 견해가 생겨서 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문제를 다양하게 바꾸는 행위를 문제 제기 또는 문제 설정 또는 문제 만들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폴리아는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대요. 문제 제기 학생들한테 꼭 시켜라. 왜?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치 있고 매력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수학을 창조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대요. 문제를 제기하면 된대요. 그리고 제기하고 형식화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학습 동기도 유발이 된대요. 바람직한 과학적 태도도 신장시킬 수 있대요. 또한 문제 제기는 주어진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수단이 된다는 건 뭐죠?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딱 봤는데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숫자가 많이 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줄여서 풀면 어떨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복소수 i의 2457 제곱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학생이 i의 4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부른다? 문제를 해결할 때 계획 세우기 위해서의 문제 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반성 단계에서 새롭게 문제를 만들지만 계획 단계에서도 세울 수 있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주어진 문제 해결할 수단이 되는 것도 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문제 해결 계획 작성 단계에서 문제의 조건이나 자료, 가정이나 결론을 변형해서 보조 문제를 작성하고 해결함으로써 원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방식의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폴리아는 그랬대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 경험을 자극하려면 혼자 고안한 문제를 풀어볼 기회가 있어야 된대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반성 단계에서 미지인 것과 자료, 조건의 역할을 바꾸거나 일반화, 특수화, 유추 등을 통해 또는 응용 상황을 고려해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 보도록 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문제를 내가 찾아서 만들고 해결한다라는 건 좋은 건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부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거 했죠. 저희 아이를 이용해서. 그때 처음에는 69 나누기 3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69를 3으로 나누는 걸 조금 수정해서 68을 3으로 나눠보자. 또는 69를 4로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이러한 초기의 조건을 바꿨죠. 이때 나름 무슨 생각을 한 거죠? 69가 아니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내가 가진 것이 if not이라면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이런 거를 what if not 전략. 브라운과 월터는 문제 만드는 거 쉬운 거 어렵지 않아. 학생들한테 조금만 이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글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명칭, what if not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먼저 주어진 것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도전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건 내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챌린지, 이제 도전하는 시간이에요. 우선 출발점 선택하기는 내가 문제를 제기할 요 초기 문제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나는 69 나누기 3은 네모대도 4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성 열거하기. 이 문제의 속성이 뭐예요? 69, 3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what if나 수행을 통해 속성 부정하기. 69가 아니라면 3이 아니라면 이렇게 속성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문제 제기하기. 여기서 의문에서 새로운 문제 만들고 다섯 번째 설정된 문제 분석하기는 내가 만든 문제를 분석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얘가 잘 들어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을 출발점으로 선택했습니다.